균형원리 수학상 오늘은 227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을 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자체는 부등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근의 조건이 부등식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그 조건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야.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 2차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실근을 갖는데, 근데 실근을 가지면서 더 디테일한 조건을 주는 거지. 첫째, 서로 다른 두 양근.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그냥 책이랑 똑같이 할게. 더 디테일하게 가려고 했는데, 두 근이 양근 갖는다. 두 번째, 두 근이 음근 갖는다.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일 때 조건을 구해서 우리가 답을 구하는 거, 그게 여기서 배우는 기본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근을 가져. 기본적으로 다 실근이야? 실수야. 실수인 상황에서 둘 다 부호가 플러스거나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거나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조건을 생각한다고 보면 돼. 그럼 여기서는 어떤 조건을 생각할 거냐면, 일단 그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그 실근의 부호를 물어볼 때는 세 가지 조건을 사용을 할 건데요. 첫째는 두 근의 합이야. 두 근의 합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조건을 구하면 돼. 이게 먼저가 아니겠다. 첫 번째는 실근을 갖는데,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그치, 판별식이야. 판별식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이야. 두 근의 합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체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 근의 곱이야. 두 근의 곱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체크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드는 게 우리가 구하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상황부터 볼까? 첫 번째 상황은 두 근이 양근이래. 그러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 아까 내가 적으려고 했던 건 난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 그랬지. 그거 지고 그냥 두 근이 양근이라 그랬잖아. 이 말은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냥 양수이면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알지? 여기서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있으면 갖다 빼줘야 돼. 이해했어, 여기까지?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겠지. 두 양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플러스겠지. 이러한 조건을 만드는 거야. 굳이 뭐 외울 필요 없겠지. 여기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 우리가 이거를 풀 때는 이 세 가지를 사용하는구나,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나머지 조건을 여러분이 만들면 돼요. 근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약간 함정이 있을 수는 있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갖다가 빠지는 거지. 그래서 책 보고 외우지 마. 생각해. 내가 그래야만 쉽게 풀 수 있다. 자, 두 근이 음근이야. 그러면 판별식은 뭐라고? 왜 작거나 같다야? 야, 실근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라고. 허근은 양수음수의 개념이 없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이 다 실근을 기본 베이스로 바꿔 가는 거야. 그래서 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겠지?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다 이해했지? 세 번째, 두 근이 부호가 반대야. 두 근이 부호가 반대면 일단 판별식은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그치, 크다다. 왜 같다 안 되는지 알아? 부호가 반대인데 같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왜냐면 두 근이 부호가 반대인데, 만약에 하나가 3이랑 마1, 3이랑 마1이면 플러스일 수도 있고, 3이랑 마3이면 0일 수도 있고, 1과 마3이면 음수일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야. 이건 모른다야.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판별식과 두 근의 곱이거든. 그런데 사실 여기서도 판별식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판별식이라는 것 자체가 공식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근의 곱을 쓰면은 이거는 a분의 c예요. 여기서 쓰면. 그러면 두근의 곱인 a분의 c는 0보다 작잖아.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a랑 c는 부호가 반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a랑 c가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는 음수야.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여기 양수야. 실수의 제곱이니까 양수야. 양수에다가 양수를 더해서 이건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두근이 부호가 반대일 때는 굳이 판별식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참으로 나오거든. 그리고 두근의 합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두근이 부호가 반대일 때는 두근의 그 곱만 확인하면 된다. 알겠니?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두근의 부호가 반대다. 이거 하나만 쓴 이유는 이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야 돼. 두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두근의 곱만 사용한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디테일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다. 디테일은 양근의 절대값이 크다.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음근의 절대값이 크다. 그럼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나오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을 쓸 수는 있어. 여기서 두 근의 합은 0보다 크겠지. 양근이 더 숫자가 크다는 얘기니까. 여기 두 근의 합은 0이겠지.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겠지.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겠지.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 많은 조건을 외우지 말고 왜 이렇게 구하는지 정도만, 이럴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사용한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다만 두근이 부호가 반대일 땐 이건 되게 땡큐야. 조건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어. 하나만 보면 돼. 그런데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여기서 두근이 모두 양근일 때는 조건이 세 가지지.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돼요. 수직선에서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셋 다 겹치는 부분을 구해야 한다고.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세 개 겹치는 건 잘 내지 않는다. 교육과정과 반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아마 하나는 정보를 줄 거야. 두 개만 겹치는 거 찾으면 돼.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이 이때는 이렇게 한다가 외우지 말고 사고력으로 생각을 하자. 자, 이 유형은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는 이렇게 푼다 정도를 좀 잘 기억을 해요. 문제는 그 다음 거야. 다음 페이지 한번 볼래?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며 제일 헷갈리는 내용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아예 패턴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니네가 어느 정도 이 친구의 이름을 외우고 이건 이렇게 풀더라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해야 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등식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함수를 못하기 때문에 2차 함수를. 근데 여기서는 2차 함수로 생각을 해야 해. 그래서 되게 복잡해. 되게 애매한 내용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이 여기를 듣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건 찾는 걸 집중하면 돼요. 계산은 중요하지 않아. 조건 찾는 것만 연습하면 돼. 자, 그래서 228쪽에 나온 이 내용. 실근의 위치야. 이거를 다음부터는 어떻게 부르기도 할 거냐면 근의 위치라고 부를 거야. 이 단어는 근의 위치. 그런데 예전에 배울 때는 이걸 근의 분리라고 했거든. 앞으로 우리는 근의 위치를 하자. 이거는 근의 위치를 알려줘. 그 위치를 알려줄 때 조건을 만들어내는 걸 연습해야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근이 3보다 커요. 두 근이 3보다 작아요. 두 근 사이에 2가 있어요. 이렇게 위치를 알려주는 유형을 근의 위치라고 해. 이 근의 위치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세 가지를 외워야 된다. 얘는 요 세 가지 조건을 쓸 거야. 이걸 앞을 따서 외우자. 근의 위치 문제는 한판축. 한판축 요 세 가지의 조건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함이라는 건 함수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함수값의 부호를 이용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을 할 거고, 판은 뭘 것 같아? 판별식. 그리고 추가로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조건을 만들 거야. 축은 뭐냐면 축의 방정식이야. 그 2차 함수, 이거의 축의 방정식은 뭐지?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b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b를 쓸 거라고. 그 친구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만드는 걸 연습을 할 거야. 한판축이야. 함수값,
판별식, 추계방정식 요 세 가지 조건을 만들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유형을 좀 살펴보자. 첫 번째 유형 되게 어려워 이게. 첫 번째 유형 두근이 P보다 작다. 문제가 좀 크다가 먼저인데 그냥 체계랑 상관없이 할게요. 두근이 P보다 작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얘를 해석할 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금 방정식인데 함수값이라고 했지. 우리는 철저하게 함수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함수에서는 뭐랑 같다고 했죠? 방정식에서의 근을 함수에서는 그거를 함수에서 뭐를 방정식의 근이랑 같다고 했지? 아니야. 꼭지점 아니고 최대값 아니야. 2차 함수의 뭐는 2차 방정식의 근이랑 같다고 했어. 이게 2차 함수잖아. 얘를 내가 근을 구하고 싶어. 근데 그치. 아, 그게 해지. 근데 얘가 는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는 0이 되려면 y에 0 집어넣으면 돼. y가 0일 때 x값이 뭔데? x 절편 x절편이지. 그래서 실근의 위치에서 여기서 두근이 p보다 작다라고 하잖아. 이거는 x절편이 p보다 작다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함수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함수값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여기까지? 두근이 p보다 작다는 그림을 그렸을 때 x절편이 p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거는 무조건 다 아래로 블록을 기준으로 한다. 왜냐하면 그 2차 방정식의 앞에 부호가 음수면 그냥 양수로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서 다 아래로 블록을 기준으로 해. 자, 여기서 조건을 만들어. 일단 함수값의 조건은 누구의 함수값의 조건이냐면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하고 이 숫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함수값.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하면 fp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 그림에서. 이게 fx야. 근데 얘가 만약에 p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줬다고, p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줬다고. 그러면 fp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와우. fp라는 건 여기에다가 x 자리에 p를 집어넣을 때 y 값을 말해. 플러스잖아. 그래서 여기서 함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이 숫자를 대입했을 때의 값. 그 함수 값을 말해. 이렇게 두근이 p보다 작으려면 그림은 항상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일단 그림을 그리는 게 첫 번째다. 너희도 문제 풀 때 그려야 돼. 그러면 그림을 그렸으면 무조건 fp는 0보다 크다고. x축보다 위에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한 함수 값의 조건은 그거야. 자, 두 번째 판별식. 판별식은 0보다 클까 작을까? 크겠지? 갖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갖다가 들어가는 건 둘이 같은 거지. 지금 문제에서 두근이 다르다 그래서 두근이 뭐 같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럼 둘이 같아도 되지.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커나 같다 조건이 생기는 거야. 세 번째,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은 여기야. 마이너스 2분의 b거든? 추계방정식은 p보다 작지? 작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야 돼. 한판 축은. 이걸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면 되게 복잡해져. 그림을 그려놓고 한판 축 생각을 해야 된다고. 너무 복잡하니? 이제 다음 유형. 다 똑같은 거 할 거야, 이제. 두근이 p보다 크다야. 그러면 x절편이 p보다 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 두근이 얘네들이야. 이름 헷갈리면 알파벳까지 붙일게. 얘 p보다 큰 거지. 그럼 여기서 조건 만들면 돼. 첫 번째, 함수값. 누구보다 크다 작다가 이 친구의 함수값이야. fp는 0보다 클까 작을까? 크지? p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y값이 양수잖아. y축을 안 그린 거는 필요 없어서 그런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선 양수야. 그 다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축.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b거든? 얘는 누구보다. 그치. 주어진 숫자인 p보다 크다. 여기서 p는 진짜 숫자다. 뭐 3보다 크다, 3보다 작다 할 때 이게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 세 번째 유형.
두근 사이 P 있다.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두 X절편 사이에 P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함 P는 0보다 크니 작니?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죠. 0보다 작지? 여기서 이렇게 된다? 판별식은 0보다 크겠지 당연히. 실근이 X축이랑 만나면 판별식은 0보다 큰 거야. 그런데 두근 사이에 얘가 있으려면 갖다는 들어가지 않겠지. 그래서 갖다는 안 들어가는 거야.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B거든. 축의 방정식은 P보다 크니 작니? 모르지. 모르는 건 안 써. 안 쓸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얘가 음수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조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판별식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외워야 돼? 두근 사이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있지. 이때는 함수값만 확인하면 돼. 나머지는 판별식은 무조건 참으로 나오고 축의 방정식은 몰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두근 사이 값을 알고 있을 때는 함수값만 사용한다. 그래서 한판축 이 순서대로 알려준 거야. 사용하는 거 얘만 사용한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유형이다. 이거를 니네가 조건을 보고 만들 수 있어야 돼. 좀 더 복잡해질 수는 있지. 복잡한 거 하나만 할게. 두근이 PQ 사이 있어. 숫자가 두 개가 되면 좀 복잡해져. 이런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함수값은 둘 다 체크해야 해. F는 0보다 크다. 그러면서 FQ는 0보다 크다. 판별식은? 그렇지. 크거나 같다야. 축의 방정식은? 즉 마이너스 2분의 B는 P와 Q 사이 있겠지. 이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약간 변칙적인 거 하나만 할게요. 두 근 중 작은 근이 P랑 Q 사이 있다. 여기서 작은 근이라고 준 거는 너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한번 해보자. 일단 P는 0보다 크다. 그러면서 FQ는 작지. 그런데 여기도 아까랑 똑같아. 사이 값을 알지. 그럴 때는 판별식은 항상 참이라서 할 필요 없고 축의 방정식은 모르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 물론 축의 방정식이 P보다 크다 해도 돼. 근데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 그래서 값이 굳이 여기서 나오는 값을 줄일 만큼 정확한 값이 나오진 않아. 예를 들면 누구 몸무게가 50에서 60 사이에요 라고 하면 조금 정확하잖아. 누구 몸무게가 100kg보다 아래에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값. 그래서 이때는 함수값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기서 응용이 나오긴 한다. 이건 뒤에 문제에 있어서 그냥 한 번에 할게. 두 근 중 한 근이 P와 Q 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근 중 한 근. 그냥 한 근. 나는 지금 너 헷갈릴까봐 작은 근이라고 했어. 근데 한 근이야. 그러면 여기서 경우가 달라지겠지. 이 경우도 되고 PQ의 대소관계는 있어. 이 경우도 되고 이 두 경우밖에 안 나와. 그럼 여기서의 조건은 뭐야? FP는 그렇지. FQ는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경우를 둘로 나눠서 이 경우에서는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둘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사고력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나눠 풀지 않아. 한 번에 풀어버려. 두 근 중 한 근이 P랑 Q 사이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답이 이거와 또는 이거 이 두 개가 나와. 그런데 사고력 있는 친구들은 이 둘을 다 한 번에 계산을 한다고.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거이면서 이거인 걸 한 식에서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그냥 FP랑 FQ를 곱한 게 0보다 작다로 한 번에 계산해버려.
알겠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 뿔, 마뿔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다. 알겠지? 자, 여기서 너희를 체크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함수 모르는 거야. 여기서 니네가 너희를 체크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말할 때 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친구들은 FP가 0보다 작아요를 구하는데 본인은 왜 이게 0보다 작지 하는 순간 함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다. 외워야 해. 지금 그 문제 풀려면 외워야 해. 아니면 책 보면서 하든지. 이거는 함수의 감을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어디서부터 문제냐면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부터가 문제였던 거야. 거기에서부터 사고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생각을 안 해서. 앞에 있는 뭐 양근이다 음근이다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이 조건은 진짜 애들이 쉽게 이해 못 해. 이거는 만약에 시험 범위가 가까워 너희가 고1이다 라고 하면은 진짜 거의 일주일에 한 20번은 질문을 받아.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나와요? 20번은 질문을 받는다고. 개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거야. 우리가 외우는 거에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니까 2차 함수의 조건 만드는 게 우리가 좀 쉽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강의를 다시 한번 보던지 아니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외우던지 하면서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잘 이해하고 넘겨야 한다.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암기라도 해야 해. 일단은.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이해하는데 좀 치중을 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관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여기는 계산은 진짜 크게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계산 틀릴 수 있어. 여기는 계산이 복잡하니까. 하지만 너희가 구한 조건이 틀리면 이거는 틀린 거야. 그것만 좀 잘 체크하면 돼. 그래서 웬만하면 계산도 내가 해주긴 할 건데 조건 찾는 거면 좀 집중을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래. 첫 번째, 두근이 양수래. 그러면 조건 한번 구해볼까? 자, 판별식은? 그렇지. 두근의 합은? 크다. 두근의 곱은? 크다. 이 셋을 동시에 만족해야 해. 그럼 그림은 어떻게 하냐면 1번 판별식을 구해. 근데 여기서는 너희들 헷갈리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짝수를 보통 줘요. 짝수 판별식은 필수야. 이제는 B'의 제곱 마 AC 그러면 K제곱 2K 뿔 1 마 K 마 3 커나 같다. K제곱 뿔 K 마 2 커나 같다. 그래서 K가 1보다 크고 마이보다 작다가 나온다. 첫 번째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 두 번째 두근의 합.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거분의 이거지. 마이너스 2거분의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2K 뿔 1이야. 근데 2로 나누니까 그냥 K 뿔 1이야. 이거보다 크다. 이해했지? 그럼 K는 마이보다 큰 거야. 마이보다 크니까 얘는 탈락. 알겠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세 번째 두근의 곱 K 뿔 3이야. K 뿔 3은 0보다 커야 돼. K는 마 3보다 커야 돼.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시에 만족하는 해의 범위를 구해야 해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이거, 두 번째 거는 마이보다 크다. 대충 그릴게 그냥. 세 번째 거는 마삼보다 크다. 마삼은 좀 더 아래쪽으로 그릴게. 이거야. 그러면 셋 동시에 겹치는 부분은 여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가운데쯤에 K 적고 대소관계를 보면 오른쪽이 크지? 여기도 포함이니까 갖다 들어가. K는 1보다 커 나갔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은 이 계산하는 과정을 보고 나 다 이해했는데 아니야. 이건 계산하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서는 이 조건 찾는 게 중요해. 알겠지? 자, 두근이 모두 음수이다. 조건이 뭘까? 판별식은 0보다 커나 같다. 두근의 합은? 작다. 두근의 곱은? 0보다 크다. 두근이 부호가 반대야. 이건 땡큐야. 이거는 두근이 부호가 반대인 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그거 하나만 체크하면 된다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볼까? 여기서부터가 아까 내가 너희들한테 어렵다고 했던 근해 분리야. 딱 두 문제? 이것만 두 개만 마무리하면 되거든? 하는 것만큼 보는 것만큼 쉽지 않아. 니네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에서 이렇게 줘. 2차 함수의 두근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2차 함수로 해석을 해요. 이렇게. y는 붙여버려 함수로. 그리고 나서 2차 함수의 두 x절편이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해. 그래야 너희가 만들 수 있어. 자, 조건 만들어 보자. 한판축이라 했지. 한판축 함수값. F1은 그치 0보다 커야 해.
판별식은 크거나 같다. x축이랑 만나면 크다인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크거나 같다야.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의 분의 b는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1보다 크다만 하면 된다고. 센터가 딱 여기 있으니까. 그 조건 한번 만들어 보자. 자, f1. 이게 fx야. 1 집어넣으면 해서 여기서 2a가 마이니까 2보다 크다. a는 1보다 크다. 이것만 계산하면 돼. 두 번째 판별식. 여기서 아까 짝수 판별식을 거기다 줘. b'의 제곱, 그러니까 a 제곱 마 ac. a는 1이고 c는 4a만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면 a가 3보다 크고 a가 마이보다 작다가 나온다. 알지? 그냥 1보다 작다가 나온다. 알지? 세 번째.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의 분의 b거든.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 뭐게? a지.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인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면서 이거면서 이거니까 이거겠지? 알지? 수익성 그래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다음 문제 볼게. 알겠니? 25. 두근이 0과 2 사이에 있대. 이것도 함수로 해석을 해야 해. 얘는 이렇게 둬서 x축이랑 만나는 두 x절편이 0과 2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조건 한번 만들어 볼까? 함 f0은 0보다 크다. f2는 크다. 판별식은 커나 같다. 축 여기서 축의 방정식은 그냥 내가 적을게. 여기서는 이거거든. 얘는 0과 2 사이에 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면 돼요. 알겠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조건을 적을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그거야. 언제 한판축을 쓰냐? 언제 근의 위치를 사용하냐?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위치를 알려줬을 때 근의 위치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누구보다 커요. 정확한 숫자. 0보다 커요, 2보다 작아요, 이런 건 다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이대로 그냥 시험 문제로 나온다. 조건 찾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조건 찾는 것만 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연습 문제 볼까? 연습 문제도 해석이 다 비슷합니다. 그 음근, 양근은, 음근은 쉬워서 이건 할 수 있겠지. 이건 다 할 수 있어. 근의 위치야. 1보다 크다. 아까랑 겹치니까 안 해도 되겠지?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가운데 숫자 있는 건 땡큐야. 한 판축에서 한만 쓰면 돼. 되게 쉬워. 여기까지도.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러면 이때는 두 근의 곱만 사용하라 그랬지.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아. 그런데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크대. 두 근의 합은 작아. 판별식은 쓸 필요 없다고. 항상 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쉬워요. 2, 4, 3 볼까? 두 근이 2보다 작대. 이거 할 수 있지. 다 만들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림을 그렸을 때 마1, 0 이걸 말해. 그러면 여기서는 사이값을 알고 있지. 판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사이값을 하나라도 알기만 하면 한만 쓰면 돼. f 마1은 크고 f0은 작고 f1은 그치. 요 셋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된다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문제 볼까? 마지막 문제거든? 2차 방정식의 근 중 적어도 한 개가, 최소 한 개가 두 근 사이에 있대. 이거 좀 문제가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은 2, 3이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한 개가 두 근 사이에 있대. 그럼 이게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어. 이거거나 이거인 경우. 좀 어렵지. 그러니까 두 근 중 한 근만 사이에 있어. 적어도 한 근이 두 근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여기서는 Fe는 0보다 작고 F3은 0보다 커. Fe는 0보다 크고 F3은 0보다 작아. 어떻게 알아겠지? 한 번 할 때? 이건 Fe 곱하기 F3이 0보다 작다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야. 자, 두 번째 상황. 두 근 모두 2랑 3 사이 있을 수도 있어. 이거 계산해주면 돼. 두 근 모두 2랑 3 사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Fe는 크고 F3은 크고 판별식은 크거나 같고 같단 말 없으니까 추계방정식은 여기서 추계방정식 K거든? 2랑 3 사이에 있다. 여기서 나온 해와 여기서 나온 해를 두 개를 다 적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건 되게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하는 걸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오면 돼요.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숙제하느라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잘 이해해서 오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2단원이 마무리돼서 다음 시간부터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다른 거, 새로운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